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의 이야기는 고대 로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정치적 음모와 암살,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의 몰락이 얽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후일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그의 죽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고, 이집트가 로마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속주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젊은 후계자였던 카이사리온의 역사와 그의 비참한 최후를 살펴봅니다. 카이사리온은 기원전 47년 6월 23일 이집트의 중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두 인물,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와 로마의 장군이자 독재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프톨레마이오스 15세터스 필로파토르 필로메토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여 이집트 전통과 로마 아버지에 대한 경의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필로파토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는 파라오들에게 널리 쓰였으며, 필로메토르,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클레오파트라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은 카이사리온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강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리온의 친부 문제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었고, 카이사르는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화정 로마에서 외국 군주와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두는 일은 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공개적으로 카이사리온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이 자신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로마 귀족들과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 역시 카이사리온이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 친자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년을 일정 수준의 예우로 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여왕이 로마를 방문한 동안 많은 이들이 카이사리온을 율리우스 카이사르 집안의 인연 덕분에 일종의 로마의 왕자로 보았습니다. 카이사리온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의 정통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도 다른 자녀를 두었지만 카이사리온만이 공식적으로 카이사르의 아들로 불리며 특권적 위치에 올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대우하며 이집트뿐만 아니라 언젠가 로마 제국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키웠습니다. 아들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카이사리온은 헬레니즘 문화, 이집트 통치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운영법을 가르치는 그리스와 이집트 철학자, 현자들에게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군주의 자녀는 언젠가 현명하고 능숙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교육받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식이 카이사리온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전략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카이사르를 지지하는 로마 세력과도 연계하려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자 동맹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역시 소년을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름이라 부르며 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위대함을 계승하는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원전 44년은 카이사리온의 운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해 3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음모에 가담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와 이집트 모두의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아들의 미래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로마가 불안정해지면 카이사리온의 이집트 내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것은 특히 옥타비아누스 후일 아우구스투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권력을 이어받은 두 명의 후계자가 부상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재빨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고 그와의 연인 관계로 정치적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카이사리온은 이집트 궁정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부상은 클레오파트라와 아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후일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리온이 잠재적 경쟁자임을 경계했습니다. 로마의 눈에 비친 이집트는 제국의 통치에 대한 위협이었고, 젊은 왕자는 새로운 로마 체제에 점점 더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41년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로마 동방군의 사령관이 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만났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따르면 이 만남은 매우 극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특유의 매력과 지성, 정치적 수완으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40년과 36년에 3명의 자녀를 더 두었으며, 이집트는 두 사람의 결합 아래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바랐으나 로마의 분위기는 결코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경쟁이 격화되며 카이사리온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카이사리온의 존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문제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전쟁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이 두 진영의 마지막 격돌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연합 함대를 이끌고 옥타비아누스와 맞섰지만, 초기에는 유리하게 전개되던 전투가 결국 참패로 끝나고 두 지도자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패배는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모두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무적이 되면서 클레오파트라와 그 왕조의 몰락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집트의 후계자이자 카이사르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은 점점 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들의 입지는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군을 이끌고 이집트에 진입해 저항을 완전히 진압하려 했습니다. 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가 함락 직전이 되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절망 끝에 자결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죽고 클레오파트라까지 포로로 잡히자 카이사리온의 운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7살이 된 카이사리온은 이미 이집트의 합법적 후계자로 여겨졌기에 옥타비아누스의 부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개선의 기쁨에 취해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하며 궁전을 장악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세 막내 아들을 모두 투옥시켰습니다. 이집트 여왕은 옥타비아누스와의 면담 자리에서 아들 카이사리온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소망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와 가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한 채 여왕만은 생명은 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 첩자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로마로 끌고 가 공개적으로 개선식에 이용하려 한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에 따르면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나는 결코 승리의 놀이개가 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삶을 선택할 수 없다면 죽음만은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본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30년 8월 10일 뱀의 몸을 물려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카이사리온에 대해서는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의 곁에 있던 교사와 참모가 카이사리온을 살려두면 훗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이에 따라 옥타비아누스는 같은 해 8월 말 카이사리온을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리온은 자신을 섬기던 병사에게 살해되었으며, 이는 그가 냉혹하고 신속하게 처형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낳은 다른 세 아들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목숨을 부지했고, 기원전 29년 로마에서 개선식의 전리품처럼 끌려갔다고 기록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은 이후 로마 황실의 가족으로 편입되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이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전아내였던 옥타비아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카이사리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합법적 후계자가 사라지면서 이집트의 로마에 대한 마지막 저항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손에 넣었고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